이왕 하는 거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약간은 좀 과장된 가슴과 허리 라인이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의 사이즈가 좀 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사이즈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옛날 옷 입은 거 보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예전 사진을 봐도, 예전 그림을 봐도 촌스럽지 않은 그림도 있고 촌스럽지 않은 패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결국에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내 몸하고 어울려져서 편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원장님, 옷이나 화장도 네. 예전 거를 보면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그쵸? 가슴 수술도 그런 트렌드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가슴 성형도 트렌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이즈를 보통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는 수술 방법의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 수술 보형물의 선택,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항상 논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시면서 이제 요구하시는 모양이나 볼륨, 그리고 촉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생기기도 하고 트렌드를 같이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예전 가슴 성형의 트렌드는 좀 어땠나요? 저희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방울 가슴 성형,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그 보형물을 쓸 때의 트렌드는 가슴이 좀 이렇게 넓고 퍼진 분들한테는 넓적하고 앞이 튀어나온 보형물, 그리고 몸이 가늘고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높으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보형물. 그래서 물방울 보형물을 쓸 때는 모양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 보형물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위가 튀어나오고 아래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이 안에서 돌아가지 않게 보형물 표면이 매우 거친 그런 보형물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구형 구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여기서 구형 구축뿐만이 아니라 드물기는 하지만 ALCL이라는 보형물 관련된 임파종 계열의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물방울 거친 표면의 보형물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보형물이 모두 라운드, 스무스 보형물을 보통 다 쓰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특성에 따라서도 성형 수술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고, 또 예전에는 보형물이 좀 말랑말랑한 대신에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디플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보형물의 특성이 바깥으로 비추기 쉬운 보형물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그런 보형물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화 아니면 이중평면 이런 보형물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단점은 근육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면서 내가 움직이면서 보형물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남자들 가슴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보형물이 좀 양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가슴 성형의 트렌드를 보면 조금 더 안전하면서, 그리고 또 근육 위로 보형물이 올라오는 수술 방법으로 트렌드가 좀 더 많이 바뀌게 됐고, 피부를 덮는 조직이 좀 얇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형물이 조금은 좀 더 쫀쫀하고 겉에서 봤을 때 좀 탄력 있는 내 가슴처럼 보이는 그런 보형물들로 지금 트렌드가 많이 옮겨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장님,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들은 모형물의 트렌드 쪽으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혹시 사이즈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그럼요. 사이즈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가슴 성형을 할 때는 정말 작은 보형물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10수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슴 보형물을 한 100에서 200cc 이 정도를 써도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서는 300에서 400 사이의 보형물들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이왕 하는 거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약간은 좀 과장된 가슴과 허리 라인이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의 사이즈가 좀 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내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그 뉴욕 모델들처럼 가슴이 굉장히 좀 작게
짧게 성형을 하시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경우들도 늘고 있어서 최근 트렌드는 조금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큰 걸 원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아주 작게 원하시는 분들부터 여전히 아주 크게, 조금은 더 글래머러스하고 조금은 인위적이더라도 가슴에서 좀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025년 한 해 벌써 12월 거의 다 갔는데 2025년에 온 환자분들은 대체로 약간 어떤 스타일의 가슴을 원하셨어요? 2025년에요. 이게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올 때는 왠지 내가 원하는 가슴을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도 있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슴의 모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가슴에 제 취향이 조금 반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내 체형보다 과장된 가슴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가슴 사이즈,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쭉 지속을 하든 일상생활을 지속을 하든 간에 이 가슴이 내 나이가 먹어서도 나를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이즈, 그리고 안전한 사이즈, 그러면서도 내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모양.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키, 자기 체형,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게 가장 나의 몸매를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그러면서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가슴 형태와 모양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기능에 이제 손실 없이 대흉근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2026년 새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6년은 약간 어떤 가슴이 유행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맨 처음에 PD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옛날 옷 입은 거 보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 사진을 봐도, 예전 그림을 봐도 촌스럽지 않은 그림도 있고 촌스럽지 않은 패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결국에 이제 클래식한 아름다움이고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오늘만 예쁜 가슴이 아니라 정말 내 몸하고 어울려져서 편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저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계속 수술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가슴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클래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 그림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현재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가슴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을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규칙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흉곽에 있어서 결국에는 해부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처지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 작지 않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이 가슴 형태가 조금 사이즈에 있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처진 가슴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은 많지 않고, 그리고 아예 가슴이 너무 작은 것을 또 아름답다고 했던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 몸에 맞는 균형,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가장 편안하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유행도 유행이지만 내 몸에 딱 맞는 가슴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맞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가장 적절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기술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슴을 설계하는 거는 사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나 정확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비대칭, 그리고 그 환자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는 그 수술을 하는 의사의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슴 성형의 트렌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트렌드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사실 내가 어떤 것을 나의 개성으로 삼느냐, 어떤 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삼느냐 하는 거는 사실 트렌드를 따라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날 편안하게 해줄지, 그리고 그 수술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하시는 집도의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상태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만족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가슴 성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이었습니다.